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는 신정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휴업과 폐업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휴업과 폐업 내용 자체가 간단한데 매 시험마다 고정적으로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휴업과 폐업에 대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하거나 폐업하고자 하거나 재개업하고자 하거나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미리 신고를 하는데 딱 한 군데 동그라미를 치면 어디? 미리 신고니까 사전 신고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저처럼 아주 치사한 놈이 지문을 만들 때는 어떻게 지문을 만들면 되느냐 하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OX, X. 휴업한 경우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휴업하고자 마음 먹었을 때 미리 신고하고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폐업 신고는 요거는 신고하러 갈 때 등록증을 들고 가야 됩니다. 등록증을 들고 가야 되니까 요거는 방문 신고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재개업 신고와 휴업기간 변경 신고할 때는 등록증이 이미 등록관청에 가 있죠. 그러니까 전자문서인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는 방문 신고만 할 수 있는데 재개업 신고와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이거는 전자문서인 신고를 할 수 있다. 예전에 문제가 나올 때 이게 포인트가 돼서 문제가 나온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이번에 이제 새로 도입된 내용으로서 통합 신고를 할 수 있다. 즉 사업자 등록과 부동산 중개업의 휴폐업 신고를 같이 세무서라든가 등록관청에 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에 신고해도 되고 등록관청에 신고해도 되고, 그러면 세무서장에 신고하면 세무서장이 부동산 중개업 휴폐업 신고서를 등록관청으로 송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의 휴폐업 신고와 같이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 휴폐업 신고를 등록관청에다가 하면은 등록관청에서 세무서장에게 통보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의 휴폐업 신고와 부동산 중개업의 휴폐업 신고를 세무서라든가 또는 등록관청에 두 개를 같이 신고할 수 있다. 이번에 이제 규제 완화 차원에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새로 도입된 내용이니까 어떻게든 이번에 지문은 나오겠죠.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질병으로 인한 유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약, 그 밖에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해서 휴업해도 되는데 그러면 몇 개월까지 휴업할 수 있다? 평생 휴업할 수 있답니다. 이 네 가지 사유가 있을 때는 평생 휴업할 수 있고 네 가지 사유가 없으면 몇 개월까지? 6개월까지 휴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문제를 내보면은 이 3월하고 6월 이거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구별해서 알아두시는데 3월을 초과해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신고를 해야 되고 휴업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평생 휴업해도 된다. 재개업하고자 하는 경우는 휴업기간 만료해서 재개업을 하든 만료 전에 재개업을 하든 신고를 하고 재개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 자체가 간단합니다. 내용 자체가 간단한데 이 휴폐업이 다른 개념과 응용이 되는 경우는 조금 어려운 지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즉 개업공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며칠이나 업무를 해라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으면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업무를 하지 않는 거는 이거는 휴업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7개월 동안 업무를 하지 않았다.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다. 계속해서 6월을 초과해서 휴업했으니까 이거는 상대적 취소서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6개월까지는 가지 않고 4개월 동안 업무를 하지 않았다.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다. 신고하지 않고 3월을 초과해서 휴업한 거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거꾸로 접근하면은 개업공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매도리는 업무를 해야 된다. 3월 이내에는 업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3월 이내에 업무를 할 수 없을 때는 미리 뭘 해라? 휴업 신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 휴업이라는 것은 업무정지 처분과 비교해보면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게 됩니다. 휴업과 업무정지 처분의 공통점 첫 번째, 둘 다 뭘 하지 않는다? 업무를 하지 않는다.
둘 다 쉬는 거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까 휴업이나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업무보장 설정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휴업이나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업무보장 설정 기간이 만료되면은 만료일까지 재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업무를 시작할 때 업무보장을 설정하면 되겠죠. 두 번째 공통점, 둘 다 뭐는 하고 있다? 등록은 하고 있다. 등록하고 있으니까는 등록 기준에 적합해야 되겠죠. 사무소 둬야 된다, 안 둬야 된다? 둬야 된다. 사무소를 이전해도 되는데 사무소를 두기는 꼭 둬야 되는 겁니다. 또한 휴업과 업무정지 처분은 차이점도 있게 되는데 업무정지 처분은 제재인 반면 휴업은 이거는 자발적으로 쉬는 거죠. 그래서 제재냐 아니냐의 차이점이 있게 됩니다. 업무정지 처분은 제재니까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에서는 폐업은 할 수 있대. 재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는 재등록할 수 없는 겁니다. 또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는 다른 개업공에서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휴업은 제재가 아니니까 이와 같은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에서는 폐업했다가 신규 등록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다른 개업공에서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휴업과 업무정지 처분의 공통점과 차이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면 조금 어려운 지문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요 내용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휴업과 폐업에 관한 기술 중 타당한 것은 몇 개인가? 옳은 거를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3월을 초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맞죠? 3월을 초과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법령에서 규정된 사유를 제외하고 휴업은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3월을 초과할 수 없다가 아니라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중개업의 휴폐업 신고는 사업자 등록의 휴폐업 신고와 같이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동그라미. 이번에 이제 새로 도입된 내용이 됩니다. 이게 세무서장 이렇게 나와도 되고 등록관청에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다. 동그라미. 휴업기간 변경할 때 등록증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록증이 이미 등록관청에 가 있죠. 그러니까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니까 신고서는 인터넷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다. 휴업기간 중에는 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휴업은 이거는 잠시 쉬는 거지 영영 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간판 철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X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역, 디귿, 리을 정답은 타당한 거 3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뭐 엄청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잘 알아두시는데 특히 이렇게 좁은 범위에서 계속 문제가 나올 때는 지문 자체가 상당히 세밀하게 해서 문제가 나온다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알아둬야지만 해결할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